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12월 16일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미국 선물이 우리나라 장중에 조금 밀리기 시작하더니 지금 좀 뭐 1%대가 넘어요. 그래서 1%가 넘어갈 때는 뭔가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한데 아직까지 뭐 좀 뚜렷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제 FOMC 뭐 후에 후속 여파이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은 뭐 FOMC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온 상황이고, 이제 기준금리가 4.5까지 올랐죠. 올랐고 FOMC에서는 이제 5% 조금 넘거나 거기까지 좀 예측이 된 대신에, 이제 좀 공격적인 발언으로는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아직은 예정이 없다, 그런 정도가 나왔어요. 그래서 점도표상 23년에 뭐 5%대, 24년에는 4%대 빅스텝 나왔고, 그 다음에 이제 파월 물가 계속 더 오를 위험, 더 많이 내려야 한다.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계획이 없고, 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이제 높이 올리고서 거기서 이제 기간이 좀 길게 늘어질 수 있는 그 정도에 대해서 좀 발언을 했는데, 아마 요거 여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단 연말 이제 뭐 대주주 매도 그 요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좀 지수가 힘이 없을 건지, 대신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그 대주주 배당락일까지 지수가 좀 힘이 없다면은 그 이후에 1월 달은 지수가 좀 단기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연말에 돈 그 대주주 매도 때문에 좀 빠져나갔다가 이제 배당락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왔다가, 그리고 1월 이렇게 해서 좀 돈 들어오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. 보통 매년 사이클이, 일반적인 사이클이 좀 그렇기는 했어요. 그래서 그 정도가 좀 있는 것 같고, 뭐 미국 선물 밀리는데 특별한 뉴스가 없다 보니까, 뭐 특별한 뉴스 기억나는 거는 그거 하나 있네요. 테슬라, 트위터, 아니 뭐야,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뭐 하면서 지금 뭐 지분 매각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. 그래서 뭐 그 정도, 그거 말고서는 뚜렷하게 지금 이슈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 선물 내일 아침에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어지는지 그 정도를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, 환율은 다시 이제 1,300원 위로. 근데 뭐 지금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시장에서 이제 뭐 1,300원대를 요 구간에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, 대신에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는 금리 내년 인하 계획이 없다는 거. 뭐 가서 바뀔지 모르지만 최소한 높이 올리고서 거기서 좀 옆으로 기간, 인플레 잡히는 수치에 대해서 좀 기간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기간 높게 올리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들 타격이 좀 이어지겠죠. 기업이 타격이 이어진다는 건 매출이 안 나올 거고, 매출 안 나오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기본적인 서민 경제, 지갑 주머니 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. 기업 매출 줄어드는 게 애초에 이제 소비가 줄어드니까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고. 자,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증시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, 조금 난이도는 높지 않을까. 그거를, 이게 매일 설명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. 거시경제 흐름에서. 또 그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레포트 어떻게 할지. 그래서 FOMC 나왔고, 지금 금투세가 아까 전에 그 합의됐다, 요 뉴스가 있었는데 기사가 삭제됐어요, 보니까.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. 과연 뭐 좀 어떻게 될지. 오늘 합의 안 되면은 그래도 뒤에 해가지고 뭐 시행 같은 거 좀, 그 뭐야, 시행되기 전까지 해가지고 바꿀 수는 있는 걸로 알거든요. 뭐 국회 뭐 해가지고 둘이서 말 맞춰서. 네, 일단은 오늘 좀 금투세 유예되는지, 아까 전에 유예 뉴스 나왔었는데 기사가 삭제됐어요. 그래서 요거 뭐 밤중에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. 자, 뭐 경제 침체 같은 것들 계속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점. 그 다음에 이제 테마성보다는 지금 시장이 계속 개별주 장세예요. 지금 뭐 요 사이클이 또 한두 달 갈진 모르겠는데, 한 두 달 전만 해도,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또 시장에서 테마 괜찮은 거 있었죠. 뭐 네옴시티 있고, 뭐 애플페이 있고, 그 다음에 2차 전지 리튬 쪽 있고, 꽤 괜찮은 테마가 돈 게 엊그제 같은데,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또 시장이 이제 좀 텅텅 비어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당일 개별 이슈들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, 결국에는 요 시장 또 사이클 좀 지나다 보면 또 테마 등장하고 할 겁니다. 뭐 지금 시장에서 테마라고 하면은
뭐 이제 보복 소비 있었고 코로나 관련 뭐 요 정도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엄청 메인 테마의 느낌은 아니죠. 시장에서 막 거래대금 탄탄하게 받쳐주고 뉴스 새로운 거 막 따닥 붙이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중국이 이제 지금 코로나 정책 완화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좀 파생되는 그게 이제 좀 가장 주축이에요. 그래서 뭐 시장이 좀 개별주 장세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. 엄청 새로운 신선한 재료가 있진 않습니다. 오늘 뭐 시간에서도 뭐 뉴스 갑자기 막 붙이면서 뭐 세네 종목이 뭐 시간에 상한가 보내고 막 그랬는데 일단 중국 뭐 마카오 백신 관광 열풍 제로 코로나 완화를 시키고 거기서 이제 뒤에 우리는 혹시 뭐 화이자 이번에 팍스로비드 승인한 것처럼 화이자 백신이랑 뭐 모더나 백신 혹은 다른 치료제들 중국에서 좀 승인하는지 중국이란 나라도 결국에는 이제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중국에 뭐 판매하고 뭐 승인하고 이런 거는 시장에서 이제 좀 좋은 재료로 작용을 할 때가 많아요. 그래가지고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거 승인 여부 나오는지 자 그러면서 이제 의약품 대란에 대해서는 계속 좀 부각이 되고는 있는데 의약품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죠. 그래도 시장에서 일단 코로나 베이스로 갔다가 관련주들을 보긴 봐야 돼요.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베이징 의사 절반 확진 의사들 계속 확진 나오는데 이러면은 좀 원격 진료, 원격 의료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자, 뭐 오늘 장 중에 뉴스가 부각이 되진 않았습니다. 복숭아 통조림 품절.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복숭아 통조림에 대해서 뭐 중국에서는 그게 있다고 하네요. 뭐 그 민간요법 같은 느낌이죠. 복숭아 먹으면은 좀 그 예방된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. 그래서 복숭아 통조림 품절. 그래서 이게 혹시 뭐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지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푸드웰이랑 오늘 식량 쪽에서는 푸드웰 얘가 이제 장기평 슬쩍 올라오고 근데 이제 대금 같은 거 엄청 쥐죽어 있는 종목이에요. 시총이 600억. 그 다음에 우양이 오늘 장중에 이제 식량 이런 것들 식품이죠. 냉동식품 이런 게 좀 부각이 됐었는데 자 일단 뭐 코로나 관련해서는 의약품 관련 주들 계속 돌아가면서 뭐 경남제약도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. 어제는 뭐 경보제약, 유니온 이런 애들이 움직이고 시간에서 막 돌아가면서 바뀌어요. 이 의약품 테마는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. 여기는 테마 막 순환이 빠를 가능성이 높다. 그래가지고 날마다 좀 대장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런 의약 섹터들 그래도 좀뭐 화일약품이나 국제약품 이런 애들 지금 시간에 좀 밀리긴 했는데 혹시 뭐 이런 저점 유지하면서 좀 다시 튀어주는지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아요.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는 저는 모르겠고 오늘 나노 CMS는 이런 자리 좀 돌파하면서 살짝 움직였던 그런 모습이 있긴 합니다. 그 다음에 음압 병상 관련해서 뭐 우정바이오, GH 신소재, SY 등등 이런 정도가 있고 자, 그 다음에 진단키트가 아직은 좀 부각이 안 되네요. 진단키트는 뭐 중국에서 이제 그 좀 뉴스 뭐 수출, 수입 이런 거 뉴스부터 주는지 그런 거 붙으면 좀 괜찮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팜젠사이어스는 오늘 뭐 장중에 호흡기 치료제 이런 내용이 있기는 했는데 뭐 이런 나머지 진단 키트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주는 요쪽 코로나 쪽은 아니고 이따가 오늘 3대 개혁 거기서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. 그래서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. 코로나라는 게. 그 다음에 최근에 메가 ECS 이런 거는 산소호흡기죠. 오늘 뭐 순간적으로 탁 튀고 했는데 이런 코로나 관련 주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, 화이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일동제약 같은 거 조코바 뉴스를 따로 붙이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치료제나 백신 키워드 있는 애들도 지금 상황 눈치 보면서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은 최근 기간 수급이 꽤 괜찮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혹시 얘는 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 뭐 아니면 승인 좀 나온다 이런 뉴스 붙이면서 정고점 좀 돌파하는지 오늘 거래대금이랑 이제 분봉의 모습은 좀 좋은 편이거든요. 거래대금도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붙어주고 하루 종일 해서 4,000억 그러면서 이제 수급도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중국 코로나 뭐 치료제 이런 거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긴급 사용 승인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붙어주는지 뭐 일동제약 가면은 뭐 신풍제약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 등등 과거에 조금 잊혀지던 뭐 코로나 치료제들 이런 것들 백신 뭐 전체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
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. 그 다음에 오늘 뭐 신일제약 이것도 부각이 됐었죠 한번. 얘는 옛날에 이제 신풍제약이랑 같이 움직였던 종목인데,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제, 백신 관련 주들 좀 돌아가면서 순환하는지, 그래서 오늘 뭐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좀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랑은 또 반대로 보복 소비 15일날 대전광역시 마스크 해제, 이르면은 내년 1월 마스크 해제 가능성, 그 다음에 이제 중대본에서 23일 기준 설명을 좀 한다 그래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코로나가 막 힘쓰다가 야 뭐야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는 하고 있지만 마스크 해제를 해?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복 소비 관련주 보통 이제 화장품이 좀 부각이 되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지수 따라서 우량주 애들도 조금은 이제 하락을 하고, 이제 코로나 애들이 며칠 동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애들이 좀 하락을 만들고 있는데, 혹시 마스크 해제 그런 키워드로 한번 좀 반짝하는지 하락한 자리에서, 자,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일단 코로나 베이스 거기서 이제 좀 파생되는 개별주들 보게 될 것 같고, 이제 MB 사면 확실시 김경수는 불투명 28일 단행을 한다 그러고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최종 확정, 이런 키워드로 이제 이하공영 부각되는지 최근에 뭐 이제 슬쩍슬쩍 좀 준비를 하는 모습이긴 하죠. 그래서 이런 게 있고, 오늘 시간에서 좀 개별 뉴스들이 근데 좀 괜찮은 재료들은 아니거든요. 어쩔 수 없이 한행컴퍼니 중고차 플랫폼 K카 매각 추진, 그래서 K카가 시간에서 지금 한 6% 정도 움직이긴 했어요. 특히 K카가 요 며칠 한 일주일 2주 전쯤 별 뉴스 없이 그냥 한번 불쑥 좀 솟구친 게 있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조회 공시 요구가 있고, 여기 이제 내일 12시까지 조회 공시 요구가 있습니다. 시한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매각 진행 중이다, 매각할 거다 얘기 나오면은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기억을 해두시고, 오늘 국민과 150분 생중계 회의, 그래서 3대 개혁, 뭐 노동개혁, 그 다음에 연금개혁, 하나가 이제 교육개혁이었는데, 뭐 노동이랑 연금 쪽은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좀 부각이 안 됐고, 예전에 이제 교육개혁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바뀔 수 있다,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주들이 좀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런 교육, 메가MD, YBM넷, IB기명, 뭐 애니능률 등등, 얘네는 이제 뭐 코로나 관련주이기도 한데 그런 교육개혁 키워드 붙이면서 부각이 됐던 애들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차트 자리야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다들 비슷비슷하죠. 그래서 혹시 내일 저 내용을 좀 부각시키는지,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서 제주은행 상한가를 보낸 내용인데, 신한금융이 제주은행 인터넷 뱅킹 자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뱅킹 전환을 좀 추진하려고 한다.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두나무 시간에 상한가한 게 아마 두나무 지분 투자 검토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이제 요 두나무 지분 엄청 큰 건 아닌 거, 그 얘기 나온 거고 어차피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한 5% 정도로 얘기가 나왔거든요. 5% 정도인데 금액을 조금 위로, 어차피 확정난 건 아니다 보니까, 근데 뭐 2만 얼마쯤에서 뭐 지분 5% 확보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제주은행이 좀 세게 움직였습니다. 이제 저런 재료도 좀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은 해 두시고, 근데 7시 39분에 이 뉴스가 있네요. 저도 지금 봤어요. 두나무가 인터넷은행에 참여 전혀 검토 안 해, 이런 식으로 갖다 또 사실무근처럼 뒤통수 한번 바로 좀 때리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에 이제 좀 밀려고 시작하겠네요. 이게 바로 뒤통수가 또 장 마감하고. 그래서 제주은행은 예전부터 막 이때는 카카오였나 네이버였나 그걸 해가지고 뭐 좀 인수 이런 얘기로 갖다 좀 올랐다가 뭐 별 얘기 안 나오고 사실무근 나오면서 뭐 밀리고 이랬던 움직임이 계속 좀 나오고 있지 않나. 자, 그다음에 오늘 뭐 자해 그런 얘기 때문에 뭐 이제 부각이 된 것도 있는데, 결국 정치 테마에서는 키워드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지지율 뭐 20%그 뉴스가 있었죠. 그다음에 야당은 김동연, 이낙연 이쪽에 대해서 이제 반사이익, 그다음에 여당은 한동훈, 유승민, 안철수 이렇게 종목을 좀 압축하면 되지 않나. 근데 한동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가 없는데 그냥 강해요. 그냥 강해요. 역시 오리콘 같은 경우는 밀리지도 않고 오일선 계속 타면서 상당히 강합니다. 요거는 진짜 뭐 한동훈 같은 경우는 다음 대선에 뭐 출마를 할지 모르겠는데, 대선 출마가 좀
거의 얘기가 나오면은 여당 메인으로 갖다가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 그 정도의 움직임이고, 자, 그 다음에 뭐 김동연 관련주 오늘 좀 반짝했었죠. 그래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해주고,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관련 뭐 이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정치 테마는 매매를 하시려면 그 당일 좀 뉴스 키워드 같은 걸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집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. 애플페이는 12월에서 1월 이렇게 좀 출시할 수 있다는 거. 오늘 메가커피 키워드 붙기는 했었는데 요걸로 갖다가 이제 갭 조금 뜨고, 메가커피 인수 회사가 보라티알이 있죠? 보라티알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가 오늘 아마 13% 움직였을 거예요. 저것 때문에. 그 다음에 애플페이는 요거 뭐 12,000원 주변에서 이렇게 좀 반짝 튀긴 했는데, 또 내려오면은 애플페이가 결국 출시는 하겠죠.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. 대신에 이제 뭐 비중 베팅을 하기가 조금 애매할 뿐이지, 내려오면은 또 괜찮지 않나, 혹은 장기평 주변에서 잘 버텨주는지, 이런 애플페이 관련주. 자, 그 다음에 뭐 중고차도 있고, 뭐 요거 미중 갈등은 요번 주 중에 이제 발표하는지, 요걸로 갖다가 오늘 뭐 뉴스를 붙이진 않았는데, 동구가레네스, 유니온 머티리얼 요런 애들이 살짝 그냥 움직임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. 그래서 혹시 요번 주 중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, 그리고 요거는 좀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어요. 인플레 감축법부터 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분명히 미국이 계속 규제 계속 가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라이벌로 인정을 하기도 했고, 패권 다툼에 대해서.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은 이렇게 좀 미중 갈등은 계속 진행은 되는 부분. 그래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 올리는지, 그리고 그거에 대항해서 중국에서도 야, 우리 반도체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지원해 줄게, 이런 지원법이 이제 내년 1분기에 지원안 발표를 한다고 하죠. 그래서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긴 한데, 이런 거랑 5G 기업 제재 법안. 근데 이제 5G 같은 경우 이제 중국 거를 규제를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좀 뭐 상대적으로 잘 팔릴 수 있다, 뭐 이런 내용으로 갖다 움직이는 거는 같은데, 5G가 어디 갔냐? 5G가 요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. 얘네들이 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지수가 나빴죠. 서진 시스템 뭐 기간 수급 베이스로 갖다가 외국인은 뭐 의미는 없는 금액이긴 해도, 그 다음에 HFR, 이렇게 서진이랑 HFR이 좀 수급이 양면에서 들어오고 있고, 뭐 기가레인은 이제 좀 세력주 느낌이긴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오파스넷은 한동훈 관련으로 움직인 거다 보니까,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도 있긴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5G 기업은 좀 뭔가 얘네가 실적이 잘 나올까? 항상. 그래서 그런지 추세가 엄청 안 좋았어요. 2020년 이제 뭐 지수 막 엄청 좋으니까 그때를 고점으로 왔다가 그냥 계속 밀리는, 그리고 5G 기업 대부분 차트가 엄청 역배열입니다. 보시면은.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, 미중 갈등 튀어나오는지, 그 다음에 이제 휴전 회담도 내용은 계속 똑같아요. 재건에 대해서, 재건은 항상 밀리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섹터이고, 오늘 그 패트리어트 그 위협도 있었죠. 미국이 이제 패트리어트 그거 뭐 좀 지원 고민 중이다. 그래서 지원을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뭐 그거 타격할 수 있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뭐 개파락하고 별로 관심 없는 분위기예요. 종목을 봤을 때, 종목의 움직임을 봤을 때,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, 우리 그냥 움직일게, 이런 느낌. 그래가지고 좀 재건 쪽은 계속 뭐 밀리면은 항상 좋은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, 핵심은 그거예요. 언젠가 종전 휴전은 오긴 온다. 특히 그게 너무 멀진 않겠죠. 내년이라고 생각하는데, 그 사이사이에 뭐 이제 재건이든 뭐 지원이든 전쟁이 소강이 되든 그런 키워드에 바로바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. 대신에 뭐 이제 좀 확전해서 그냥 일반적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확전은 상관이 없습니다. 대신에 뭐 나토 뭐 껴가지고, 혹은 미국 뭐 진짜로 미국이 패트리어트 지원해줬더니 나토 기지에다가 뭐 얘네가 타격을 한다거나, 물론 맨정신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. 지금 우크라이나도 힘든데 거기서 적을 더 늘리기에는 사실 바보가 아니고선 그러진 않겠죠. 그래도 뭐 핵 쏜다거나 뭐 나토까지 확전, 요런 거는 나오면은 조금 얘네가 하락을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그런 게 나오면은 사실 얘네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수 하락이 크겠죠. 그래서 재건 쪽은
계속 좀 눈에 두면서 포커싱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요번에 뭐 이제 철군 요구를 했지만 역시나 러시아에서는 정신 차려, 전쟁 이후 새로운 현실 인정하고 우리 점령한 땅, 발표한 땅 우리 거라고 인정해, 이렇게 하면서 계속 투닥투닥 하고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어제 뭐 행복청, 인도네시아 수도 인정 협력, 국내 팀코리아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, 요거랑 이제 네옴시티도 12월에서 2월 요거 계속 좀 메인으로 갔다가, 자, 그래서 네옴시티가 어딨냐, 여기 있다. 그래서 오늘 또 얘네는 계속 요 구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정고점 이런 자리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구간은 좀 계속 보지 않을까. 인디에프는 이제 킹셀만,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은 뭐 이제 건설 쪽에서 좀 메인이었던 것 같고, 코오롱 글로벌은 이제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. 유증이 23일 있는 것도 우선주 유증도 있는데, 얘가 이제 그 인적 분할 하면은 29일부터인가 얘가 한 달 정도, 1월 30일까지인가 정지예요. 그래서 그 정지 기간이 꽤 깁니다. 그거는 좀 생각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시는 재건도 엮이고 저것도 엮이고, 오늘 히림이 이제 좀 반짝하더라고요. 장기평 주변에서. 그래가지고 뭐 유신도 장기평 주변에서 좀 버티면서 움직여 주나, 그 외에 이제 뭐 나머지 개별 섹터들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고, 네옴시티는 항상 내려오면 좋지 않나.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 오늘 이 터키 40조 요걸로 갖다가 그냥 힘을 바짝 주기는 했죠. 원전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너토크, 안 그래도 여기 만원 구간에서 좀 버티면서 움직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별 뉴스 없고 하니까 지수 하락에 대해서 그대로 좀 반영을 해주면서 밀렸는데, 오늘 그 뉴스로 그냥 갭 뜨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한번 시원하게 대금이랑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지 않았나, 세력들이. 근데 일단은 원전 쪽은 이렇게 하더라도 뒤에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, 내후년도 그렇고 중간중간 계속 나올 이슈들은 계속 있어요. 뭐 사우디 의향서, 뭐 체코 연내 우선 협상자 하면서 요 국가들뿐 아니라 내년에도 원전을 뭐 신규로 갖다가 뭐 지으려고 계획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나오면은 이제 수주 기대감, 혹은 지금 뭐 폴란드 진행 중인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뭐 일부 수주 좀 떼준다거나, 걔네들이 혼자 단독으로 이제 처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키워드들이 계속 나올 수는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의 특성상 네옴시티도 그렇고 이 원전도 그렇고 여기를 조금 계속 보기는 보는 이유가, 정권의 특성이 지금 해외 수주에 대해서 엄청 적극적으로 막 팀까지 구성하면서 좀 어필을 해요.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좀 같이 묶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. 자,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는 뭐 좋아요, 그냥 얘네들. 무슨 말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, 뉴프렉스가 그냥 이럴 거면은 이런 움직임 없어도 되지 않았나? 애플 좀 딜레이, 곧 뉴스로 갖다 그냥 바로 밀어놓고, 그대로 지금 사모펀드 그대로 다시 매수하면서, 그날 하루 팔고, 그대로 매수하면서 더 사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, 이게 내년 초에 이제 CES가 있죠. 그 CES 기대감 때문인지, 그래서 이런 좀 실적 베이스로 하는 뉴프렉스 선익 시스템 나무가, 뉴프렉스는 메타버스 그 메타의 이제 기판,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은 뭐 OLED 이런 식으로 갖다 좀 엮여 있는 종목들이긴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고, 메타 세력주 애들은 최근에 좀 밋밋한데 얘네들은 차트 포지션 이런 구간은 부담이 없는 자리라는 거. 덱스터는 최근에 좀 힘 좀 주더니 장기평 주변까지 좀 많이 내려오긴 했네요. 그래도 이런 메타버스 전체적으로 얘네도 뭐 내년 CES든 1월 초에 CES든 삼성, 구글 뭐 이런 식으로 이슈 나오던가, 아니면은 애플 출시 요거랑 같이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메타도 계속 메인으로. 자, 요거 외에는 이제 개별주들 오늘 뭐 대성창투, 얘는 이제 시프트업의 텐센트, 세계 1위 중국 기업인 텐센트가 뭐 지분 20% 투자를 했다. 그러면서 거기서 혹시 뒤에 이제 얘는 며칠 좀 보긴 봐야 되는 게, 그거 플러스 지금 상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는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뉴스, 회사에서 직접 진행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텐센트 지분, 뭐 해외 외부 기업이 지분 투자하고 했을 때 그 지분 투자를 한 이유가 조만간
상장을 하는 게 따라오지 않냐,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서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대성창투는 이제 뭐 정고점 이런 매물 흡수하면서 좀 시세를 주나, 이런 개별주들부터 해가지고 오늘 STX 중공업, 요거는 인수, 전 참여,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차그룹. 그래서 일단 뭐 내일 갭이 뜨고 시작할 텐데 차트 밑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해요. 그 다음에 요거 외에는 이제 나머지 좀 개별주들, 뭐 최근에 웹툰, 얘네들은 별 뉴스 없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뭐 핑거스토리는 종목이 강하긴 합니다. 근데 이제 DNC 미디어, 뭐 애니플러스 등등 웹툰 컨텐츠 이런 애들까지 있는데, 자 일단 내일 금요일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CBI는 5일선 깨졌는데 혹시 이제 화요일 새벽이겠죠. 그래서 그 안에 얘가 뭐 갑자기 좀 움직임 한번 500원 라운드 피겨 주변에서 좀 보여준다거나 그 정도를 좀 볼 수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개별주 장세 계속 진행되고 있고, 새로운 뉴스 테마성이 없고 좀 개별 뉴스인데 단독으로 갖다 좀 이슈 임팩트 있는 애들이 뭐 튀어나오기는 해요. 그래서 그날 뉴스 뭐가 나오는지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러면서 지금 연말 그 배당락일까지는 조금 지수 힘이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, 최소한 지수가 빠지다가 뭐 멈추더라도 힘이 있기보다는 조금 눈치 보면서 애매한 그런 시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오늘 FOMC도 생각보다 막 좋게 나오진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또 뭐 밑에 좀 위협하는지, 최소한 여기 좀 지켜주기만 해도 좋지 않나 싶은데, 이제 좀 밀리기 시작하면은 RSI 과매도까지는 일단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. 30 주변까지는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